3월 25일부터 조건을 확대했고 그거에 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점수 인플레이션도 5점씩 올라갔어요. 그 전에 80점이 지금은 85점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자녀이신 분들은 만약에 75, 8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청약하시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권하고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사실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특공이 좀 희망일 수가 있잖아요. 네. 좀 특공이 종류가 참 다양한데, 이제 많은 신혼부부들의 이제 단골 질문이, 나는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신혼부부 특공도 가능하고 생애 최초 특공도 다 넣을 수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일단 신혼이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셨다라고 하면 생애 최초보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유리한 편이에요. 만약에 미혼이다라고 하면 신특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경쟁률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녀가 있어서 한 명이다. 근데 신생아도 되고 생애 최초도 된다라고 하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생초의 청약자 수보다 신특의 청약자 수가 대체로 적은 편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하고 5단계로 나뉘긴 하거든요. 근데 1, 2, 3, 4단계가 보통 신생아가 있고 소득이 적고 이런 분들에게 5단계 중에 앞단계 4단계에서 마감이 되고 뒤에 5단계는 추첨제 30%가 랜덤으로 추첨이 돼요. 그러니 어차피 추첨 대상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경쟁자 자체가 적은 게 유리합니다. 그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보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더 낮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네. 지난 3월에 이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 특공 기준이 뭐 세 자녀로 해서 두 자녀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신생아, 뭐 다자녀 이제 세 가지 특공 유형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한 이제 두 자녀 가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유리할지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질문 진짜 좋은 내용입니다. 이자녀인 분들이 다자녀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필요합니다. 생애 최초는 특정 조건이 되면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조건이 같았을 때 자녀수 경쟁이에요. 자녀가 더 많은. 그 다음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100점 만점 중에 높은 점수 순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 자녀 다자녀인데 80점이다. 근데 이자녀로 다자녀 특공을 넣었는데 85점이다. 그럼 이자녀가 더 유리하거든요. 보통 강남권은 90에서 95점 정도인 분들이 당첨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80점만 넘어도 당첨 선에 포함이 돼요. 이자녀인데 만약에 75, 8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 당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종류가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라는 종류를 제외하고선 총 4개예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그 중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게 노부모. 그 다음에 낮은 게 다자녀예요. 본래는 다자녀가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가 3월 25일부터 다자녀 특공 자격을 이자녀까지 확대해줬기 때문에 노부모 특별공급이 더 낮은 경쟁률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특과 생초보다는 다자녀가 경쟁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경쟁률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의 수를 덜어내야 돼요. 그런데 3월 25일부터 이 조건을 확대했고 그거에 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점수 인플레이션도 5점씩 올라갔어요. 즉 그 전에 80점이 지금은 85점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자녀이신 분들은 만약에 75, 8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청약하시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세 자녀인데 다자녀 넣는 게 나을까? 신혼부부 넣는 게 나을까? 네. 그 경우는 신혼부부 넣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실제 청약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생길 만한 고민이 이제 청약을 넣으려고 보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가점이 낮고 무조건 당첨만 되면 땡큐다. 이런 경우에 어느 타입을 골라서 가야 되나요? 예, 이거는 끊이지 않는 논란인데요. 10년 이상 이 청약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좋은 타입보다는 세대수의 변수가 더 커요. 예를 들어 판상형, 타원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판상형이 다 누구나 좋아하는데 그 판상형이 타원형보다 공급 세대수가 적다라고 하면
세대수 적은 곳이 덜 몰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경쟁률 높아진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람의 심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요. 패턴대로 정확히 갑니다. 가끔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대수가 너무 작을 때는 이 역선택의 함정에 빠지긴 해요. 그래도 어떤 특정한 기준을 잡고 그걸로 쭉 밀고 나가잖아요.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찍기 1, 2, 3, 4, 5, 3, 4, 1 말고 3번으로 쫙 끊는 게 더 마지막에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방향으로 이 기준 잡고 가는 게 당첨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청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특공에서도 소득 기준이에요. 네. 어떤 걸 봐야 이제 정확하게 틀리지 않을 수 있냐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쉽게 좀 싹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려워요. 본인이 직접 대조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전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퇴사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 소득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직전에 소득까지 포함이 되고요. 육아휴직 했잖아요. 2년을 썼어요. 그럼 작년 거는 없는 거 아니냐. 소득이 그 전년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포함되냐 안 되냐 큰 골자에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시잖아요. 청약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그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는 거고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을 보세요. 보통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은 5월달에 신고하다 보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그 전년도 소득이 나올 거고 직장인들은 2월 말 3월 초에 그 소득이 나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기준해서 몇 년도 소득을 증빙하냐 이것만 알게 되면 그냥 서류 딱 홈택스 또는 회사에서 그 서류를 받으시고 그걸 두고 청약홈에 전화하셔서 우리 소득 몇 단계인가요? 우선소득인가요? 일반소득인가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급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가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가점을 잘못 계산했다고 막 아쉽가운 좀 통장에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네. 틀리지 않고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법도 역시 청약홈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게 물어보는 대상이 달라요. 일단 주택 소유에 관한 여부는 청약홈이 아니라 국토부입니다. 네. 그래서 1599-0001 국토부 전화. 네, 소득에 관한 부분은 청약홈에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무주택 기간이 이 주택 소유에 관한 여부에 맞춰서 계산해야 돼서 그런 거고요. 청약통장에 가입 기간은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부양가족이거든요.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부적격 사례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가 이런 부양가족의 이슈예요. 즉 같이 모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여부,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배우자인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세대 분리된 배우자 간에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부산이다. 그럼 서울에 있는 배우자가 부산에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냐? 이거는 무조건 넣을 수 있어요. 네. 부부는 한 몸으로 봐요.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여긴다. 근데 이 자녀가 서울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녀가 부산에 있는 배우자한테 등본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 자녀 상관없이 전부 다 부양가족 인정이에요. 이제 부모님 있잖아요. 조부모님. 네. 이 경우는 3년 이상 같은 등본상의 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사를 가셔서도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초본상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노부모 특별공급에 부양 자격이 되냐 아니면 부양 가족에서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3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강남권에서 위장전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전수조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시지 않는데 등본에만 올려놓아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엄포를 이제 정부에서는 해놓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앞에 계신 PD님이 20대인데 네.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전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촬영은 이날에 당첨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 당첨으로요. 결혼 앞두고 계신 예비 신혼 부부인데 그 중에 예비 신부께서 성남에 주소지가 있어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라는 아파트 5구 C타입을 청약을 하셨어요. 그 예비 번호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살이라고 가정을 하면 무주택 기간은 0점이거든요. 30세 이전까지는 무주택 기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혼자 살면 부양가족이 0명으로 5점이에요. 본인만. 청약통장을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가입을 시켜주셨고 만 17세부터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만 8년 이 경우는 10점이에요. 15점이거든요. 20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비 어떻게 받았냐? 앞서서 타입별로 경쟁률 낮은 거 뽑았잖아요. 뽑은 거를 청약을 하고
추첨제가 60%가 있기 때문에 가점제는 안 되지만 추첨제 뺑뺑이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예비 압번을 받게 됐죠. 지금 20대는 결국은 점수가 낮다라는 가정이잖아요. 청약 스펙이 낮다. 그러면 40대, 50대, 60대 이상 분들도 점수가 낮은 분들이 있어요. 같은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울뿐이다 라고 하면 되게 힘들긴 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반기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라고 장위동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경쟁률이 낮아도 수십 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기본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근 지역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도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인근 지역이거든요. 즉 서울의 인근 범위는 경기, 인천. 그 인천 사람들의 인근 지역은 서울과 경기. 경기 지역의 인근 지역은 인천과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청약을 할 수 있어요. 1순위 날에 해당 지역 청약일에 기타 지역까지 청약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경쟁률이 낮게 되잖아요. 그럼 기타 지역 청약자까지 당첨 선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예비라든가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 당첨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경쟁률이 낮으면 결국 분양가가 비싸거나 입지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결과면 입지가 안 좋거나 분양가가 비싼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작년 3월, 4월 이때는 정말 분위기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괜찮은데도 미달급의 경쟁률이 나왔죠. 이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서울 분들이 경기 지역에 청약을 했었어도 당첨이 되었고, 마찬가지 저의 입장에서도 전 이제 수원에 사는데 의왕에서 당첨된 또 이력이 있었거든요. 배우자 통장으로. 그런 사례들이 매년 또는 2, 3년 만에 몇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20대 분들은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당연히 청약을 하실 텐데 네.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이제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전략이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도 됩니다. 당연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거주 의무가 있거나 또는 거주를 해야지 세율이 내려가요. 그 외 지역은 전부 다 보유만 2년을 해도 1주택자 경우는 비과세를 받아요. 직주 근접 가능한 곳에 전세나 월세, 반전세를 사시고 당첨된 곳은 분양권 상태로 그냥 분양권 전매하거나 아니면 입주할 때 전세 줘서 2년 보유하고 비과세로 팔거나 분리를 하셔도 됩니다. 서울 분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틈새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서울이 아닌 인천, 경기도 그 외 지방이나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당첨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대전도, 부산도 그리고 최근에 아산시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낮은데 프리미엄은 많이 붙은 단지가 있었어요. 서울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30 세대에도 당첨 기회가 많다. 오늘 정말 많은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마시고 죽는 그날까지 꼭 함께 하시는 게 청약통장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돈 되는 청약지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약보다 매수가 나을 수 있습니다. 박재민 대표님과 함께 오늘 청약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이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